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와 새만금 지킴이 번시민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1호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심의위원회에 관할권 분쟁 조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광대 인근 대부분의 원룸 업주들이 이른바 연세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학생들은 월세가 아닌 연세로 휴학할 경우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다며 월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학기 중 입주자를 찾기가 어려워 연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와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 1호인 새만금 메가시티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새만금 발전을 위해 관할권 분쟁을 중단하고 새만금의 큰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새만금의 노른자 땅인 동서도로와 신항만, 두 곳의 관할권을 정하는 올해 첫 행안부의 중분위 심의가 오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관할권 문제는 2년 전 상정됐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군산과 김제의 다툼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전북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게 군산과 김제, 부안 3개 시군을 통합하는 새만금 메가시티입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발전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관영 자치도지사도 새만금 메가시티의 초석이 될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만금 메가시티는 시작도 못하고 있고 계속 중분위가 열리면서 이제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 이러다 보니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메가시티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정부가 성계바로 행정구역 결정 원칙을 명확히 한 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끝날 때까지 중분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메가시티 조성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멈추기 위해 선개발 후 행정구역 결정 원칙을 지키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중분위 심의를 당장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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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기반시설이 조성될 때마다 다툼이 우려되는 관할권 문제. 큰 그림을 그리는 기본계획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절실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제22대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는 10일부터는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됩니다. 또 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현역평가 하위 20% 대상자에 대한 통보를 설 연휴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면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하위 20% 대상자들이 충분히 이의를 제기하고 경선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보는 공개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군산의 경선 구도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어제 공개한 36곳의 1차 심사 결과 군산이 제외돼 경선 대상자 발표가 설 명절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 경선 대상자는 2명 또는 3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군산 민주당은 신영대, 김의겸, 최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춘석 민주당 익산갑 예비 후보가 농업 기반 구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부권 수해 종합대책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김의겸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이재욱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전국연합 상임대표가 지방 소멸 극복 대안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예비후보는 어제 선거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협약식을 갖고 지역 소멸 위험을 극복하는 단초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협약은 이번 총선에서 김의겸 예비후보가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새만금의 바람과 물, 햇빛 등 자연에서 얻은 에너지를 활용해 만든 수익을 군산 농어촌 거주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CN 금강방송이 제22대 총선 민주당 경선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14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0분간에 걸쳐 익산갑 경선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또 오는 16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는 군산 경선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경선 토론회는 금강방송 채널 5번을 포함해 금강방송 홈페이지 온에어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돼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행정자료 데이터가 대거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출범과 동시에 230억 건 행정자료 데이터 전환을 100% 성공적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와 군산시가 매달 발간하는 인구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다 인구 전출입 사유와 전출 행방 자료가 검색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치도는 민원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다며 해관부의 요청에 오는 20일까지 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산단 2차전지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동 방류관 설치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공동 방류관로 기본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며 이달 안에 첫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용역은 주식회사 범한 엔지니어링 등 4개 업체가 맡았으며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공동 방류관로는 2차 전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과 고염도 폐수를 기업에서 자체 처리한 후 바다로 직접 방류하도록 하는 관로입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에듀페이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도교육청은 에듀페이 대상자를 기존 초중고 일부 학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 6만 678명에서 올해 전체 학년 18만 2,826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 신입생에게는 입학 지원금을, 초등학교 6학년과 중고교 3학년에게는 진로 지원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부터 5학년과 중고교 2학년,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월 1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광대학교 인근 대학로 원룸 대부분이 연세 관행을 유지하고 있어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룸주들은 학기 중 입주자를 찾기가 어려워 연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강을 한 달도 채 안 남기고 학생들과 원룸주 간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익산 신동에 위치한 원룸촌.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이 하나둘 입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을 알아보는 학생들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원룸 계약 때문입니다. 원광대학교 인근 신동 원룸 지역은 연세를 받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받는다고 공지한 곳도 간간히 보이지만 막상 알아보면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뿐 장기 계약을 요구해 연세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월세로 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조건에 맞는 게 연세밖에 없어가지고 연세로 계약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월세로 나온 집들 중에서도 괜찮은 집이 있긴 있었는데 아무래도 좀 단기 계약은 아마 아예 받아주질 않는 상황이라. 학생들은 취업, 편입, 입대 등의 이유로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고 방학 기간 본가로 내려가 방을 비우기 때문에 월세 계약을 선호한다는 입장입니다. 월세가 더 편하긴 합니다. 이게 재계약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월마다 바로바로 계약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월세가 더 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원룸주들이 연세 계약을 고수하는 이유는 공실 때문. 입주자 대부분이 학생이어서 학기 중간에 새 입주자를 들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달, 네 달, 다섯 달 살고 지나가면 방 내놓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때 들어오는 학생이 없어요. 대학교 특성상 신학기나 신학기 때 들어야 1년을 쭉 내놔버리거든요. 원룸주의 연세 계약 선호는 기숙사의 문제도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의 현재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3,737명. 반면에 작년 10월 기준 원광대학교 재학생 중 익산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학생은 9,088명이나 됩니다. 셔틀버스로 통학하는 인원을 고려해도 기숙사 수용 인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인근 원룸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원룸주들은 원룸 공급에 비해 학생 수요가 많으니 손해를 감수하며 월세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룸주들은 학생들의 연세 계약 불만에 대해 연세 금액을 일정 부분 차감해 같은 기간 월세보다 싸게 계약하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방을 비우는 기간을 생각하면 손해를 보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원룸주와 학생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학기 시작을 앞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익산 다이로운 밥차가 오늘부터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첫 다이로운 밥차는 나눔 곳간을 방문한 300여 명의 취약계층 주민에게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혈압, 혈당 체크 등 보건복지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다이로운 밥차는 올해 읍면을 순회하고 나눔 곳간에서는 8월 혹서기를 제외한 2월부터 12월 둘째, 넷째 주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도내 첫 번째 액화수소 충전소가 익산에 들어섭니다. 익산시는 액화수소 충전소 익산 목천 수소충전소 건립이 막바지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60억 원이 투입된 목천 충전소는 수소 승용차 넥소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00대 충전이 가능합니다. 시는 목천 충전소의 완성 검사를 마쳤고 오는 3월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익산 지역 구직 청년들을 위해 개별 밀착 상담과 멘토링, 진로 탐색, 취업 역량 강화, 기업 탐방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수당을 최대 25주간 지원합니다. 지원 수당은 참여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 교육을 이수하거나 취업 시 각각 최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180명입니다. 익산 청년시청은 오는 3월 15주 중기교육 지원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군산 월명수영장이 장기간 문을 닫으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군산시에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군산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통해 월명수영장은 2023년 5월 11일 보수공사를 이유로 휴장이 공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장 기간은 2023년 5월 20일부터 공사 종료 시까지, 휴장 사유는 노후시설 보수 보강 공사 및 기계 자동화 제어 설치 공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월명수영장은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군산시는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월명수영장은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군산대 정시 모집에서 수도권 학생들의 역방향 지원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대에 따르면 올해 정시 모집 분포 결과 도내 정시 지원자의 수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전년도 42.2%에서 13%포인트 감소한 29.4%를 보였습니다. 반면 수도권 학생 지원율은 37%로 올랐고 지원자가 거의 없던 부산, 경남까지 합세해 전북과 수도권 외 지원자 비율이 33%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70%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익산과 군산의 평균 연령이 오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익산의 평균 연령은 지난 2018년 43.3세에서 2023년 47세로 올랐고 군산의 평균 연령은 지난 2018년 42.9세에서 2023년 46.3세로 올랐습니다. 이는 출생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도내 평균 연령은 47.4세로 2018년 평균 연령보다 3.1세 올랐습니다. 하림그룹의 H&M 인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KDB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 매각을 위해 하림그룹과 JKL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주주 간 계약 협상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림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권을 담보해주지 않고 최대 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어떤 민간 기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도민안전보험 신규 보장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보상 한도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무료 보험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기존 보장 항목 공통 6개에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강도 사망, 상해 후유장애를 더하고 보상 한도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도를 최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한도까지 늘립니다. 부안군의 주거와 돌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고령자 특화 복지주택이 들어섭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부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부안군이 선정돼 국비 5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비와 군비 130억 원을 들여 저층에는 치매 예방교실과 건강증진실, 복지관 등을, 고층에는 임대주택 50호를 제공하는 복지주택을 지을 예정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도내에 건립된 고령자 복지주택은 정읍과 고창 등에 모두 610호입니다. 김제의 한 골프장에서 30대 직원이 10억 원대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계좌 관리 업무를 맡던 A씨는 코로나 이후 그린피가 치솟으며 회사 매출이 급증하자 매출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회사 돈 16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회사는 내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양충모 전 새만금 개발청장이 초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 임용됐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어제 양충모 감사위원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습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은 독립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은 제4대 새만금 개발청장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신임 김성규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는 2026년 2월 5일까지 2년간 진흥원을 맡게 됩니다. 한편 김 원장은 금강방송에서 18년간 일한 방송인으로 현재는 원광대 디지털 콘텐츠 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익산시에서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이 연달아 열리고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2024 대한펜싱협회 유소년 국대 선발전과 전국 남녀 종목별 오픈 펜싱 선수권 대회, 펜싱 국가대표 전지훈련이 개최됐습니다. 또한 지난 3일부터 실내체육관에서 제3회 초등학교 태권도 대회가 열려 5천여 명의 선수와 학부모 등이 익산을 방문했습니다. 이어서 약 20개 팀이 방문하는 리틀야구 스토브리그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3월에는 전국 규모의 초중고 유도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설날 한마당 큰 잔치를 개최합니다. 박물관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풍물놀이, 가훈 써주기, 전통놀이 등 명절 체험과 전시관 3곳에서 기획 전시를 진행합니다. 또 설 당일 방문하거나 한복을 착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 개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유한회사 세솔건설이 설 명절을 맞아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장학생 가구에 정육 선물 세트 25상자를 기탁했습니다.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는 익산시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사업인데요. 임광수 대표는 2014년부터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맞춤형 물품을 후원해오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군산시 대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취약 저소득 50가구에 식료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설 명절 생필품 꾸러미는 저소득 주민에게 식료품을 지원해 명절 음식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대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 사업인데요. 꾸러미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홀로 지내는 명절에 꾸러미까지 지원해주고 찾아와줘 고맙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혀 방문한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7도에서 7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최고 기온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로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